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결국 3명의 후보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호남학 관련 자료의 발굴과 보전 연구 등을 할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세워졌습니다. 하나카드 광주고객센터가 서구 KDB 생명 빌딩에 마련돼 광주 시민들을 우선 채용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연내 착공을 위해 1단계 전 구간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됩니다. 동구가 건강 취약계층들에게 혈압과 혈당, 치매 검진 등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동 방문 간호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불출마 선언과 후보 단일화 등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결국 3명의 후보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강기정, 이용섭, 양향자 3사람으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장현 후보의 불출마 선언과 민형배, 최용호 후보의 강기정 후보로의 단일화, 그리고 컷오프에서 이병훈 후보가 탈락함에 따라 3사람의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본 경선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50%와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게 되며 만일 1위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20일과 21일 양일 동안 1, 2위 간의 결선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호남학 관련 자료의 발굴과 보전 연구 등의 역할을 할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진흥원은 호남학 자료의 발굴 조사와 호남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호남학 문화 콘텐츠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한편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의제 중 하나로 추진됐으며 지난 2007년 첫 단추를 끼운 지 11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카드 광주고객센터가 서구 KDB 생명 빌딩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카드 광주고객센터에는 현재 지역 여성 70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광주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와 하나카드는 지난 2월 상호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하나카드는 광주시에 고객센터 240석 규모의 신규 투자와 광주 시민의 우선 채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광주 지역 유치원 등 1,600여 개 교실에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올해 8억 2천여만 원을 들여 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 특수학급에 우선적으로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뉴스를 보다 알기 쉽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성수의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4월 들어서자마자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윤장현 광주시장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네. 또 강기정, 민영배, 최영호 후보도 이 3자간 단일 후보를 통해서 강기정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이 광주시장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에 있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세 개 변수는 저마다 매우 큰 사안인데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짧은 기간에 진행이 돼서 네. 그야말로 광주시장 선거가 더 여동을 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윤장현 광주시장의 출마 포기가 또 굉장히 이례적인 일 같거든요. 예, 사실 윤장현 시장은 민선 7기 시장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준비를 차분히 해왔습니다. 네. 출판 기념회
간담회도 했고요. 네네. 또 지난달 29일에는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힌 바 있는 출마 선언도 했는데 이번에 불출마 선언은 그래서 그야말로 좀 더 전격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출마 기자회견도 했었고 출판 기념회까지 했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출마 포기를 한 배경 뭐였을까요? 예, 윤 시장은 이제 출마 변을 통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 변을 밝혔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는 이제 올바른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이면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지지도 또 더군다나 이제 컷오프가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윤 시장은 지난 3일 저녁에 이제 측근 한 10여 명과 모여서 이제 불출마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이 결정이지 실질적으로 그 전에 어떤 중앙당에서 어떤 사인을 받고 네. 실질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날 그러니까 4일 날에는 광주 지역 주요 인사들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불출마의 변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 윤 시장은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재선 도전을 접게 된 셈이 됐죠. 네. 이런 와중에 이제 강기정 후보가 민형배, 최용호 후보 등과 3자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파괴력도 굉장히 크던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강기정, 민영배, 최영호 후보가 이제 3자 단일화, 이제 네. 전체가 아니고 이 세 명이서 단일화를 시도를 해서 네. 이제 강기정 후보로 단일화를 했는데요. 일단 지지도 상승면에 있어서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강기정 후보는 그동안 늘 한 2위 정도 이렇게 늘 이제 지지를 받아왔는데 네, 네. 지지율이 또 20%의 벽을 넘지는 못했었거든요. 10%대에서 이 박스권을 형성해 이런 한계를 보였었는데 이 세 후보의 지지도를 합치면 사실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20%를 웃도는 만큼 또 이용섭 후보와 대등한 수준에서 겨뤄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에 있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고 왜 이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건가요? 이 결선 투표제라는 것은요, 네. 사실 득표수 1위 후보가 이제 예선을 하는 과정에서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에 통상 이제 2명에서 2명, 3명, 그런데 통상 2명하고 같이 이제 재투표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위로 달리던 사람이 네. 결선 투표에 가서 1위가 될 수도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전 그 흥행 요소가 있는데 또 지나치게 또 과열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서 후유증이 큽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당초 조용한 선거, 이게 좀 조용한 선거를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제를 반대를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에 또 출마키로 했었고 네. 또 전라남도지사 후보 이제 등록 과정에서 이제 장만채 후보의 영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네. 데서 이제 민주당 측 기존 인사, 김영록 후보나 신정훈 후보 측에서 굉장히 반발이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한 권력책으로 제가 보기에는 결선 투표제가 전격 도입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어떤 우여곡절을 곁에서 이제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돼서 네. 이 경선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흥행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부 후보의 단일화에 이어서 현역 시장의 출마 포기 그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까지 굉장히 좀 극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의 그 경선의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광주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은 당초 7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네. 이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3명으로 이제 압축이 된 거의 3명으로 압축이 된 이제 상태입니다. 네. 그동안 여론조사를 쭉 지켜보면은 이제 이용섭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제 네. 강기정 후보가 그를 이제 2위나 이렇게 뒤를 쫓아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 3자 간 단일화 후보를 거쳐서 강기정 후보가 선정이 된 만큼 이 강기정 후보의 어떤 응집력과 또 윤장현 시장의 어떤 불출마 과정에서 갖는 그 윤장현 시장의 지지자들의 어떤 파괴력 이런 것들이 여론에 어떻게 형성될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즉 강기정 후보의 어떤 단일화를 통해서 얻은 상승 효과와 윤 지지층들의 흐름을 합쳐서 과연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용섭 후보와 어떤 간극을 얼마나 네. 좁히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로 다룰 뉴스 이번에는 광주 민간공원 개발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이제 중앙공원 등 6곳을 민간공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 개인적으로 이 민간 공원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이 선거 전국이 워낙 그 이벤트성 선거 전국에 묻히다 보니까 좀 관심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네. 즉 광주 시내에는 약 한 20여 곳의 어떤 민간 공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개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 2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고를 내서 이제 심사 과정을 거쳐서 1월에 협상 업체를 이제 선정을 했고요. 네.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최근에 이제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이제 광주의 중앙공원이나 중해공원 이런 일부 공원을 민간 공원으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들으신다면, 이렇게 갑자기 왜 공원을 많이 만들지라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네. 저희들 같은 이제 현업에 있는 기자들도 사실 좀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저는 광주시가 올 들어서 민간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2020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좀 잘 알아야 이 사업을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이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것은 이제 99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주시나 전라남도가 개인 소유의 땅에다가 도시계획 시설을 이제 짓기로 하고 이제 장기간 동안 이제 미집행할 경우, 다시 말해서 시설을 짓지 않을 경우 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겠다고 지정을 했는데 또 이거를 장기간 만들지 않으면 효력을 없애겠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2020년이면 다가옵니다. 그렇게 지정된 곳들에 대해서 지자체 효력이 일몰, 즉 정해진 시간이 되면 태양이 지듯이 그 일몰일출하고 같은 네네. 개념이거든요. 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광주시 같은 경우에 25곳을 지정을 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려면 약 2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부를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공원은 조성해야 하고 그런데 돈은 없고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이 땅을 사서 70%는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30%는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단계 과정에서도 굉장히 잡음이 일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가 이번에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기존 원칙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 4월 그 사업 제안서 접수 안내 공고를 내고 그러니까 9월께 오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평가회를 개최해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광주시가 민간 개발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가 아니라 이미 결정해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형식과 절차가 없는 설명회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 특혜 주장도 제기되는 것 같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사실 이미 그러한 주장들이 1단계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네. 현재 지금 2단계로 거론되고 있는 6곳의 부지가 이른바 광주 지역 노른자의 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풍암동의 어떤 중앙공원 같은 경우만 네. 더더라 300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사실은 많은 민간 사업자들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주로 되겠죠. 이분들이 이제 네네. 개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해당 지역에 30% 부지를 이제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로 지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특혜성 여지가 있다라는 네. 그런 가능성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광주의 경우에는 이제 공원 이 녹지 비율이 굉장히 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은 조성해야 하지만 좀 쉽게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또 환경단체 반발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 공원 일몰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수년 전부터 20년 전에 이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광주시가 이제 그동안 손을 놓고 전혀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일몰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잡음이 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번에 대상이 된 6개 공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도심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네네. 사실 광주의 허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노른자의 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일몰제 시행 이전에 광주시는
특례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만 도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하는 네. 입장입니다. 물론 그것은 일정 부분이 수긍이 갑니다만 네. 자칫 충분한 공론화나 여론이 어떤 수렴이 되지 않을 경우에 특혜를 줄 여지가 굉장히 많고 이것은 또 문제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 공공성 확보와 또 도시공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투명하고 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참여가 담보돼야만 바르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말씀처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연내 착공을 위해 1단계 전 구간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1단계 사업 구간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8월쯤 환경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토부의 사업계획 신청과 승인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국내 태양광 전문 업체와 전기차 충전소 운용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와 급속 충전기 등을 도심에 설치해 사업성을 연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시설비와 연간 전기료 등 8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구가 노인 등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 방문 간호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동구는 지난 4일과 5일 동명동과 충장동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민들에게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과 치매 검진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며 이상 반응을 보인 대상자에게는 2차 정밀 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국동과 양산동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6년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됐으며 1층에는 건강증진실과 건강생활실천 홍보관이, 2층에는 교육실과 금연치매상담실, 3층에는 주민회의실과 다용도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센터는 보건소와 북구중독관리센터,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질병예방교육과 대사증후군 검사, 유산소 근력운동교실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5.18 당시 시민군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내부가 광주항쟁 38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는 옛 도청과 부속 건물을 다음 달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4일 동안 개방합니다. 개방 행사에서는 시민군 활동을 중심으로 5.18 역사 현장을 안내하며 해설사와 함께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부소방서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26분마다 한 명씩 응급처치 활동을 펼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부소방서의 1월부터 3월까지 119 출동 건수는 총 6천여 건으로 화재 44건, 구조 494건, 구급 5,120건 등이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0.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2명의 구조와 56.9명의 응급처치를 한 셈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이태영 소방교가 정리해드립니다. (4월) 첫째 주 광주소방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0건으로 2,2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118건의 구조 현장에서 50명을 구조하고 906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29일 새벽 2시 20분쯤 남구 성화동에 있는 타이어 창고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영업을 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창고 10제곱미터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날 남부소방서는 소방차 7대와 인원 23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건물 벽면을 따라 천장에서도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소방대원이 문을 열자 내부는 이미 화염으로 가득합니다. 서구 덕흥동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난 시각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10분쯤입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로 공장 80제곱미터와 내부 직기류가 불에 탔습니다. 서부소방서는 공장 내 휴게실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임야화재가 잇따랐습니다. 30일 오전 11시 50분쯤 광산구 삼막동에서는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바람이 불어 주변에 쌓아둔 농자재와 단풍나무에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호스리를 펼쳐 현장 도착 9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7일 오후에도 임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광산소방서는 묘지 주변 건초도미에서 흰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을 미뤄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화재로 묘지와 철쭉, 측백나무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가 가상의 화재를 신속 정확하게 진압하는 최강의 화재 진압팀을 가리는 2018 소방전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소방전술 경연대회는 재난 현장 다변화에 걸맞은 전술 숙달 훈련 강화와 전문 기술의 지속적 연마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5개 소방서 34개 팀 170명이 참가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경쟁을 벌였습니다. 경연 종목은 5명이 한 팀이 되는 화재 진압 4인조법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건물의 1층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또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팀별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완성도와 정확성, 신속성 등 3개 분야도 평가했습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다양하고 급변하고 있다며 반복적이고 숙달된 소방 전술로 소방대원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북구청 경제정책과 농축산유통팀 직원들이 충효동의 한 축사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동구가 맞춤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구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25명으로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은 능력 개발과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등 5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을 걸으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문화전당을 축으로 도시의 역사와 인물, 관광 명소 등을 설명하는 도심 관광 트레일을 운영하는데요. 관광 코스는 광주 출신 유명 인사인 허백년과 정율성, 5.18 민주열사 등 5개 테마로 구성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에 티저 포스터와 보도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 당시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정신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엄마 명희와 유복자로 태어나 국민 개그우먼이 된 딸 희수, 이렇게 두 모녀의 가슴 아픈 가족사를 담아내는데요. 오는 5월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개봉에 앞서 오는 9일 광주에서 시사회가 열립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